서울 수복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제66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가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열려 적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6.25 당시 전사한 국군 참전용사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기 위한 유해 발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참전용사 한 분의 유해라도 더 찾기 위해 유해 발굴 현장에 4만여 명의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여단급 전투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각 병과학교와 야전부대 지휘관들이 모여 보다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병대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그로부터 13일 후인 28일 서울을 수복해 해병대의 위용을 널리 떨쳤는데요. 지난 24일 해병대 사령부가 제66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를 거행해 그날의 영광을 되새겼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서울 수복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제66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가 지난 24일 해병대 사령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해병대 참전용사와 유엔군 참전용사, 현역 장병 등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군 장병과 해병대 후배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군인의 사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식선언과 함께 23개의 6.25 전쟁 참전 국기와 한미 해병대기, 17연대기 기수가 도열하고 그 사이로 학생들과 참전용사들이 입장하며 그날의 영광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해병대 플라잉 요원들이 펼치는 중앙청 태극기 개양 제헌 행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플라잉 요원들은 6.25 전쟁 당시 전투복을 착용하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에서 적과의 교전 장면과 서울시청 태극기 개양대에 태극기를 개양하는 순간까지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또 참전용사 선배들이 후배 해병들에게 불굴의 해병대 DNA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하는 행사도 열려 후배 장병들이 조국 수호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에는 군복 장비 체험과 해병대 주요 역사사진 전시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볼거리도 전시돼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병대는 매년 서울 수복 기념 행사를 통해 그날의 환희와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지난 23일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총공격을 막아내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대는 66년 전 그날의 승리를 재현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지금이다. 빨갱이 새끼들! 죽어! 이 강나 새끼들! 동문들! 다 죽이라! 외관 철구가 폭파되고 적의 포탄이 아군 진지로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이어 북한군이 붉은 깃발을 앞세워 돌격을 감행하자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집니다. 위기 상황에서 미군기의 융단 폭격으로 적 진지를 파괴하고 미군이 증원되면서 북한군이 수세에 몰립니다. 이때 아군의 결정적인 공격으로 북한군을 물리쳐 낙동강 전선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6.25 전쟁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한 낙동강 지구전투 전승행사 현장. 낙동강 전투는 1950년 8월부터 한 달간 마산과 외관, 포항 일대에서 참전용사와 학도병, 유엔군이 하나가 돼 북한군 14개 사단의 총 공세를 막아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전투입니다. 이번 전투 재현 행사는 육군 201 특공여단 장병들이 4개월 전부터 준비해 생생한 전투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6.25 전쟁을 생각하며 북한군을 무찌르는 전투 재현을 직접 해보니 낙동강 지구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는지 알게 되었고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으로 낙동강을 지켜낸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미8군 장병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Just understanding how important this is very humbling,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They were able to teach us their tactics, and we worked hand in hand with them in the training, and it was a very good, smooth transition with the U.S. forces and the ROK soldiers. 한편 식전 기념 행사에서 의장대 시범과 특공무술 시범으로 전투형 강군의 이미지를 제고했고, 육군에서 주한미군 중대대장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마이켈리스 시상식이 거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재연 행사에 이어 펼쳐진 특전사 고공강화 시범과 블랙이글 에어쇼는 전승 행사의 대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낙동강 지구 전투. 66년이 지나 그날의 승리를 재현함으로써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우리 장병들의 강한 의지가 더욱더 빛난 하루였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국군의 참전용사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군이 나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발굴뿐만 아니라 신원 확인까지 어려워지는데요. 우리 군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장병 4만여 명을 투입시켰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철원군 내성동리 810고지 일대. 그곳에서 60년 전 전사한 선배 참전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유해발굴 감식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남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 채의 땅이라도 차지하고자 고지전이 전개된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한 걸음씩 내려오며 혹시 전사자의 유해가 있지 않을까 꼼꼼히 살펴보고 나무 뿌리와 유해를 구별하기 위해 조심스레 흙을 털어냅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59. 아직 어딘가 산속에서는 수백 명의 선배 참전용사들이 고지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 2년여간 상당한 쌍방의 공방이 이 지역에서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해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를 뺏고 뺏기던 격전지인 만큼 우리 국군의 유해와 중공군의 유해가 다수 섞여 있어 유해를 발견해도 신원을 확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도 점령을 했었고 적군도 이 지역에서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보는 것과 같이 적군 유품과 우리 국군 유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감식단은 전사자들의 유해를 정성스레 유해함에 옮겨 담고 약식 재래를 통해 전사자의 넋을 기립니다. 지금까지 처음 마음가짐이 한 분 한 분 소중히 조국의 품으로 또 가족의 품으로 모시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했었는데 군생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열심히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잃지 않고 그대로 이뤄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있는 전사자 유해는 무려 12만 구. 시간이 흐를수록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13개 부대 장병 4만여 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유해 발굴 작업을 펼치며 선배 참전용사들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26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회 선언이 이루어지지 못해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7일 합참, 29일 방사청, 30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국방부 감사 파행으로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무장화는 북한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유엔 제재와 규탄에도 핵무기 개발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그러면서 양과 질에서 핵무기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는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미국 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비원비 전략 폭격기를 휴전선에 근접 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이에 절대 방관자로 있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북한은 올해만도 2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쌓아서 더 이상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과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차관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엄연성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4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와 인천 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군사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 엄연성 총장은 전 장병이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제 전장과 일전불사의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100%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엄 총장은 또 이함대는 도발하는 적을 최전선에서 분쇄하는 대한민국의 총끝이자 칼끝이라며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최고도의 전투 기량과 즉흥 태세를 유지하고 도발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장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 펼치는 과학화 전투 훈련은 육군 각 부대의 실전 경험을 살리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여단급 전투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학화 전투훈련이 2017년부터 여단급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대대급으로 시행하던 이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전장 상황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과학화 전투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야전 부대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훈련을 각 훈련 단 내에서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야전에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자들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화력 운영과 건물 지역 전투 훈련, 지휘 통신 체계 등 실제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을 다루며 전투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청취한 각 병과학교의 교관과 야전부대 지휘관, 교훈참모, 주임원사 등도 효과적인 훈련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령 전투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인 화력 운용의 경우 지금까지의 훈련을 분석해 더욱 정확한 표적 위치를 결정하고 아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여단급 이하 제대에서의 탐지, 결심, 타격을 위한 전력화 소요들을 심도 있게 토의가 됐다는 점과 그리고 화력지원 협조소 운용 구성 요원들의 세부적인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화율 증가와 주요 시설 밀집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건물 지역 전투의 효율적인 시행에 대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도시적 작전 중 건물 지역 전투 훈련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야전 부대에서는 내년 전투훈련 입소 시에 자대에서 충분히 개인 및 소부대 전투 기술을 숙달한 뒤에 입소해야 되는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전시 군종 활동과 부사관의 임무, 역할에 관한 발전 사항에 대해서도 논하며 야전과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부대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여단 전투 훈련 체계를 완성하고 실전 같은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도섬에서 제3회 광군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지역의 관과 군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과 단결을 통해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문병호 39사단장과 경남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군 관계자들과 경남 지역 지자체장과 읍면동장 등
67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한마당 축제에 참석이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이고요. 우리 관하고 우리 또 군이 같이 이렇게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어울림 행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금속을 탐지하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다양하게 개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부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금속을 탐지하는 장비는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최근 지뢰 매설 방식으로 장비를 개발한 국내 벤처 업체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산인 시간, 주식회사 아이준에서 만든 C파인더를 윤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총을 몸속에 숨긴 테러범이 접근하자 경보음과 함께 관련 정보가 지휘본부에 전달됩니다. 발밑에 쥐레처럼 몰래 묻어둔 원형 장비 때문입니다. 장비의 이름은 C파인더. 주식회사 아이준에서 개발한 금속 탐지 장비입니다. 예상되는 위험 지역 곳곳에 설치해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뢰 매설 방식이라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뿐더러 환경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개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극한적인 환경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한이 많으나 실제로 C파인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에서도 정확한 어떤 감지가 가능합니다. 10여 년이 걸친 연구개발 끝에 최근 기술 개발이 완료된 상황. 금속 물체를 들고 포복을 하거나 빠르게 또는 천천히 걷는 등 군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땅에 묻힌 지점부터 최대 반경 2m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기술이고 주요한 특징은 이제 바닥에 매설을 해두고 금속 움직이는 금속을 탐지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출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민수에선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테러 방지용으로, 군수에선 외부에서 은밀하게 침입하는 적을 탐지하는 경우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글로벌하게도 이제 어떤 가장 최초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테러라든지 이런 쪽에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C파인더 금속 탐지 장비.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을 기억하는 행사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일 텐데요. 우리 군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유념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